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85번 개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대해 파산원이 있는지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85번하고 이제 요 다음이 이어지는 86번은 소경환 원장님이 이제 평석을 한 건데 관련성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옛날에 한번 하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5하고 86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게 하겠습니다. 사안이 개요. 채무자는 2008년 제1심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73년생 남성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76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보증금 100만원, 월세 19만원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2001년경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가해 파산이 일었고 파산 신청 당시 채무 총액은 4,362만원 정도였습니다. 제1심은 채무자의 채무 총액, 현재 생활 상황, 노동 능력, 33세의 남성으로 도시이용 노동자의 평균 수입이 예상된다는 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할 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항고심은 채무자가 건강하고 어머니 외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제309조 2항을 적용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정 요지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자격,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객관적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는 등의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는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요지죠. (309조 2항에서) 개인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합니다. 회생을 할 수 있는데 파산으로 오면 가용소득에 비추어서 남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등을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해설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소재, 개인파산 엄격 심사주의. 2004년 개인회생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때 채무자회생법이 도입됐죠. 개인파산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개인파산제도는 1962년 1월 20일 날 법이 시행돼서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까지 거의 이용이 안 되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1999년이 파산 1호고요. 면책 1호. 2000년부터 조금씩 있다가 3년, 4년부터 이제 급증하죠. 그래서 2007년도에 전국 법원 건수가 15만 건입니다. 이때 아마 개인 회생이 한 5만 건? 그때 이제 채권 금융기관과 일부 언론에서 개인 파산 사건이 도덕적 해이, 법원이 부실한 심사를 부각시켰죠. 그래서 법원은 2007년부터 엄격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게 개인 파산 관제인단의 출발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2017년 5월 달에 뽑혀서 2007년 6월부터 이제 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벌써 21년, 만 21년 됐죠. 만 21년이 아니라
14년 됐고, 그죠? 만 14년, 15년이네요. 16년 차입니다. 그래서 엄격 심사와 맞물려 부각된 문제는 파산 면책제도에 익숙치 않아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하급심 판사들이 파산 원인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추상적 주관적 사정, 예컨대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 좀 더 속된 표현으로는 사지 멀쩡하다. 그렇죠? 사지 멀쩡한데 파산해도 되겠냐. 이런 말을 한 판사도 있었다 그러죠.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파산 면책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 파산의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대상 결정은 아까 대상 결정 실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원인이 없다고 봐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 실물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일단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단지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는 등의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결정의 1심 및 항고심은 채무자가 34세의 젊은 남자로서 건강하고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적다는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채무자의 장래소득이나 생계비에 대하여 전혀 산출하여 보지도 않은 채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 관행은 대상결정이 제시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따르면 위법하게 된 것이죠. 개인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09조 2항에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산 신청이 남용으로 지금 기각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결정례가 대외적으로 잘 공포가 안 돼서 법원 내부에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다만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아니면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어려워서 남용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문직이라든가 고소득자, 그렇죠? 뭐 아니면 현재 소득은 있는데 과거에 우발적으로 채무가 엄청난 분들, 기업 경영인들, 아니면 뭐 배우자 재산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분들만 좀 문제가 되고 남용은 뭐 그들만의 리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남용 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법에는 2005년 3월 31일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면서 신설한 겁니다. 이 규정은 미국 구연방파산법 707조 B의 실질적 남용 (substantial abuse) 또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707조 B의 남용 (abuse를) 이유로 한 파산신청 기각조항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9조 2항이 남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확립된 판단 기준이 없었고 당시 하급심 상당수 실물에는 젊고 건강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파산 원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파산 원인이 있더라도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함께 내세우고 있었죠. 대상 결정은 파산 면책 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 절차의 관계, 주로 개인의 승이죠. 309조 2항이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 결정은 파산 절차인 남용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여 하급심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덧붙여 주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파산 절차 남용의 요소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후 대법원 2011년 1월 25일자 2010마 1554, 155 결정은 파산 절차의 남용을 규정한 309조 2항이 일반적인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한 표현이라고 보고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 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 행사에 관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죠. 그러한 판단 요소로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의 동기와 경위, 지급 불능의 원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 지출의 낭비적 요소,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09조 1항 5호는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신청서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를 누락하고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등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원래 파산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배드페이스를 명문의 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연방파산법 707조의 A의 일반 기각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하고 있었는데 1984년 파산법 개정으로 707조 B의 실질적 남용이 기각 사유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남용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적용 여부를 법원이 재량 판단에 맡겨둔 결과 이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자 미국 의회는 2005년 파산법을 개정하면서 남용으로 표현을 바꾸고 그냥 어뷰즈 표현을 바꾸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남용으로 추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컨대 707조 B에 따르면 채무자 가용소득이 월 214불, 2014년 기준입니다. 214불이면 대략 26만원, 6, 7만원? 채무자 가용소득이 그 정도를 넘으면 항상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추정하고 이를 뒤집으려면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산 절차의 남용을 규정한 309조 2항이 일반적인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한 표현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 위 2010마 1554, 15 결정의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사에게 파산 신청의 기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담당 판사의 파산제도에 대한 인식과 선입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결정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파산 절차의 남용이란 주로 가용소득이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급심 실무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한 경우는 이제 상담 단계에서 좀 걸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법원별로 이제 좀 편차가 있지만 아마 앞으로는 많이 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용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